안녕하십니까. 목요일 아침 여수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광양시와 포스코가 포항 스페이스워크 같은 체험형 조형물을 구봉산 정상에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광양을 상징하는 디자인의 철을 소재로 만든 해발 500m의 파노라마 전망대는 광양만의 역동적인 풍경과 함께 새로운 명소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최우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양시와 시의회 포스코는 2022년 10월 구봉산 명소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주된 내용은 포항 환호공원 스페이스워크 같은 체험형 조형물 설치로 올해 초 작가와 설계 회사가 선정됐습니다. 2021년 11월 포스코가 포항시에 기부 체납한 스페이스워크는 2년 남짓한 기간 동안 누적 관람객 220만 명을 기록할 만큼 핫플레이스로 떠올랐습니다. 인근에 추진되고 있는 구봉산 관광단지 어린이 테마파크와 연계하여 광양 구봉산 일대에 관광 인프라가 형성될 수 있으며 외부 관광객을 도시 지역으로 유입함으로써 지역 경제에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스페인 출신 마누엘 몬테세린 작가의 1차 시안을 보면 해발 고도 500m의 가칭 파노라마 G는 높이 60m, 트랙의 길이 365m로 현재 메탈 봉수대나 포항 스페이스워크에 비해 훨씬 웅장하고 거대한 규모입니다. 특히 포항과의 차별화 요소로 미끄럼틀과 그물망 등 다양한 체험 요소와 함께 전 구간 경사로와 엘리베이터 등 배리어 프리 개념이 적용되고 빛의 도시 이미지를 담은 조명도 설치됩니다. 최종 디자인은 오는 4월 확정되고 올 11월에 착공해 내년 10월 제막식을 갖는다는 계획입니다. 총 사업비는 150억 원 안팎으로 포스코가 준공 이후 광양시에 기부 체납하게 됩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포스코 홍보물 성격이 강하다는 지적도 있어 최종 디자인에 쏠리는 관심이 적지 않습니다. 때문에 마누엘 몬테세린 작가는 최근 일주일가량 광양에 머물면서 구봉산과 섬진강, 역사문화관, 제철소 등 광양의 역사와 문화, 지역 특색을 둘러보며 구체적인 디자인을 구상한 걸로 알려졌습니다. 광양 구봉산 정상의 체험형 조형물이 역동적인 광양만권을 대표하는 새로운 랜드마크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MBC 뉴스 최우식입니다. 전남 지역 일부 병원에서 수련일가 사직서를 제출하고 집단 행동에 들어간 것을 두고 지역 정치권이 깊은 우려를 표했습니다. 전남도 의회는 어제 호소문을 내고 전남은 의료 인력 공급이 어려워 필수 의료 체계 붕괴로 이어질 수 있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서동욱 전남도의회 의장은 지역에서 헌신하는 의료인의 노고에 감사드린다며 더 이상 집단 행동을 자제하고 의료 현장에서 사회적 책무를 다해달라고 촉구했습니다. 한때 민주당에 이어 전남의 제2당이었던 정의당이 이렇다 할 존재감을 드러내지 못하고 있습니다. 총선을 앞두고 녹색당과 연합정당을 결성했지만 전남에서는 지역구 후보를 한 명밖에 내지 못하는 상황인데요. 노동과 의료, 환경 등 지역의 주요 현안들에 대해 실질적인 해법을 제시하겠다며 새로운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문형철 기자입니다. 총선을 앞두고 녹색당과 연합정당을 결성한 정의당. 박명기 전남도당위원장이 기자회견을 열고 목포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전남에 출사표를 낸 지역구 후보는 박 위원장이 유일합니다. 4년 전에는 여수와 순천, 갑을, 목포 등의 4명의 후보가 등록했지만 잇따른 선거 부진과 당내 분열, 출마 예정자들의 탈당 등으로 올해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여러 명의 후보를 낼 수 없게 됐습니다. 녹색정의당은 국민의힘과 민주당 두 기득권 정당이 주도하는 정치판에서 새로운 시도를 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를 두고 있습니다. 선명한 진보 야당의 목소리가 좀 필요하고요. 연합정치의 실험을 대한민국에서 최초로 하게 되거든요. 새로운 형태의 정치의 모습들을. 정의당과 녹색당의 연합 이후에도 아직까지 큰 지지율 반등은 없는 상태지만 진보적 색채가 상대적으로 강한 전남에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녹색정의당은 전남의 현안인 의대 유치와 대학 활성화, 산단 안전사고와 지역 소멸 등에 대해 실질적인 해법을 내놓을 수 있는 정당이 되겠다고 밝혔습니다. 비례대표 후보로는 전남 지역 기초의원과 광역의원을 지낸 이보람이 전 도당위원장을 내세웠습니다. 전남권 문제에 대해서 의정 활동 경험이 있는 정치인을 또 비례 상위 순번에 배치해서 전남 지역 유권자들을 더 접촉면을 더 넓히고 깊게 만날 계획을.
대구를 시작으로 전국 순회에 나선 녹색정의당 지도부는 다음 달 광주와 전남, 전북을 찾아 구체적인 지역 공약 등을 발표하며 표심 잡기에 나설 계획입니다. MBC 뉴스 문형철입니다. 최근 일부 총선 후보들의 순천시의 관건선거 개입 의혹 고발건과 관련해 순천시장이 심한 우려와 유감을 표했습니다. 노관규 순천시장은 어제 기자회견을 갖고 일부 총선 후보들의 근거 없는 시 공직자들에 대한 신종 관건선거 주장과 고발 행위에 대해 시대착오적 총선용 정쟁이고 허위 사실이라며 반드시 추후 책임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아니면 말고식이 아니라 현직 순천시 공무원이 선거에 개입한 사실이 있다면 명백하게 밝혀줄 것을 요구했습니다. 한편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갑에 출마한 소병철, 손은모 후보 측은 그제 순천시의 관건선거 의혹을 제기하며 전남경찰에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구흥의 한 학교에서 불거진 남교사의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논란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피해 교사를 보호하고 사건을 조사해야 할 교육청이 시민단체에게 누가 성희롱 사실을 말했는지를 물으며 추궁했다는 의혹이 나왔습니다. 보도에 김단비 기자입니다. 남교사의 성추행, 성희롱 의혹이 불거진 고흥의 한 고등학교. 전라남도 교육청은 수사 중이라는 이유로 무죄 추정의 원칙을 내세우며 그동안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시민단체는 도교육청이 사건 덮기에 급급했다며 목소리를 높입니다. 오히려 당사자가 문제 삼지 않는데 왜 제3자가 문제를 제기하냐며 따졌고 성희롱 사실을 누구에게 들었는지, MBC 취재에는 어떻게 응했는지를 물으며 사실상 추궁을 당했다고 토로합니다. 어떤 경로로 인터뷰를 하게 됐느냐, 그리고 어떤 경로로 학생 사안, 성희롱 사안을 알게 됐느냐를 집중적으로 물어봤었거든요. 근데 저는 그게 추궁이라고 생각했고. 도교육청이 피해 교사가 아닌 가해 교사를 감싸고 있다는 비난도 나오고 있습니다. 피해 교사들은 강제 전보됐고 가해 교사는 전보 신청을 받아들여 무안의 한 고등학교로 인사조치했기 때문입니다. 이 과정에서 무안 학부모들의 민원이 빗발치기도 했습니다. 자체 조사를 해놓고도 징계 여부를 판단할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이렇게 시간이 지체되는 동안 학교 현장의 갈등과 혼란은 더욱더 이제 커졌던 것으로 이렇게 보이고요. 전남도교육청은 학부모 민원이 들어와 성희롱 인지 과정을 물은 것뿐이라며 다른 의도는 없었다고 해명했습니다. 이어 피해 교사들이 강제 전보된 건 기숙사를 관사로 사용하는 등 성비위 사건과 별개로 문제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학부모 민원에 의해서 조사를 나가보니 범법 사실이 있었고 그것이 경고 조치가 나갔고. 최근 경찰은 남교사의 동료 교사에 대한 성비위 혐의를 일부 인정해 검찰에 넘겼습니다. 도교육청은 해당 교사에 대한 직위 해제를 6개월 만에 결정했습니다. MBC 뉴스 김단비입니다. 전남의 해상풍력산업 고용 효과가 3만 2천 명에 달할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기술 집약형인 발전산업과 노동 집약형인 시설산업의 조화를 위해서는 관련 기업 유치를 위한 제도 개선이 시급합니다. 신광하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회에 운영되고 있는 해상풍력발전단지입니다. 지난 2000년 이후 43개 프로젝트에 걸쳐 모두 13.7기가와트 규모의 해상풍력단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국 정부가 사업을 주도하면서 작은 항구도시 그림스비에는 세계적 풍력발전 업체들이 들어섰습니다. 지난 2022년 현재 고용 인원은 3만 2천 명에 달하고 오는 2030년에는 5만 명에 이를 전망입니다. 특히 20세에서 39세까지 청년층 고용 비율이 51%에 달해 전남 해상풍력 산업에도 시사점이 되고 있습니다. 이쪽 전남 지역에서도 해상풍력을 활성화가 되었을 때 이 젊은 세대가 많은 일자리를 가질 수 있는. 현재 전남의 해상풍력 발전 사업 허가 규모는 쉬운 곳 15.6기가와트에 달합니다. 풍향 계측기 설치 허가 건수가 150곳에 달하는 점을 감안하면 오는 2030년에는 현재 영국 수준에 이를 전망입니다. 전남의 바람을 이용한 발전 시설은 그러나 정부의 정책과 각종 규제, 주민 수용성 문제 등으로 진전을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높이 제한과 갯벌 등 생태 보존 문제 등 2개의 규제가 해결됐지만 거리 기준과 주민 수용성 문제는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해상풍력협의체 사무국을 운영하고 있는 목포대는 향후 홍보 활동과 규제 완화에 집중할 계획입니다. 전남에 또 전국에
해상풍력 발전의 어떤 중심이 되는 네트워크 허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해상풍력 산업 활성화의 관건은 전용 산단인 화원 산단과 거점항이 될 목포 신항 풍력 발전 업체의 집중 유치에 있습니다. 해상풍력 산업이 전남 서남권의 실질적인 미래 산업으로 자리 잡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신광하입니다. 여수시 의원들의 의정활동비 인상안에 대한 시민공청회가 오는 27일 오후 2시 여수시청 회의실에서 열립니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시의원들의 의정활동비를 월 11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에 대한 찬반 토론이 진행되며 시민들도 자유롭게 의견을 개진할 수 있습니다. 여수시 의정비 심의위원회는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다음 달 2차 회의를 열어 의정활동비 인상 여부 등을 최종 결정할 예정입니다. 순천농협이 전남 최초로 대출 전문 여신센터 개점식을 열고 본격적인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순천농협 여신센터는 대출 전문 담당 직원이 배치돼 관련 상담과 심사 등 서비스를 신속하게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순천농협은 또 농촌인력중개센터를 설치하고 농촌 고령화에 따른 일손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목포 고화도에 세워진 이충무공 기념비가 심하게 훼손되고 있습니다. 습기로 이끼가 가득하고 표면이 뜯겨나가 글씨가 보이지 않는가 하면 붕괴 위험성까지 제기됐습니다. 박종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00여 년 전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기리기 위해 목포 고화도에 세워진 이충무공 기념비. 비석을 지지하는 바닥돌은 습기로 이끼가 뒤덮여 훼손됐고 중앙 비문은 표면이 벗겨져 나가 글씨도 알아볼 수 없습니다. 비석 하단부는 1톤 무게의 돌을 더 이상 버티지 못해 붕괴 위험성마저 제기됐습니다. 풍화 작용으로 인해서 비문이 탈각되는 현상이 조금 발생하고 있고요. 아래쪽에서 습이 계속 올라와서 좀 비석이 훼손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전라남도 유형문화재 39호로 지정된 고화도 이충무공 기념비. 명량해전에서 승리한 이순신 장군이 고화도에서 군량미를 조달하고 무기를 재정비했던 것을 기리기 위해 지난 1722년 세워졌습니다. 일제강점기 야산에 버려져 있던 비를 광복된 이후 현 위치에 세우는 등 역사적 의미가 깊지만 흉물스럽게 훼손되고 있는 겁니다. 어떤 역사적인 기념비라서 특히 이제 우리 현 시점에서는 우리 후손들이 이 비는 아주 귀중하게 보호하고 잘 정비해서 지난 2014년과 2021년 두 차례의 보수 작업을 거쳤다지만 훼손은 계속되고 있는 상황. 목포시는 정밀 안전 진단을 위한 사업비를 전남도에 요청하는 등 뒤늦은 대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MBC 뉴스 박종호입니다. 순천시가 건강하고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올해 161억 원의 예산을 지원합니다. 순천시는 올해 관내 유치원과 학교 등 316개소 4만 3천여 명을 대상으로 무상급식 식품비 75억 원, 친환경 식재료 74억 원 등 우수 식재료와 무상급식 지원을 위한 161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지원합니다. 시는 이와 함께 올해부터 어린이집 유치원 급식 일수 40일 추가, 급식 단가 400원 상향, 고등학교 석식 쌀 지원으로 더욱 많은 학생들에게 우수한 건강 먹거리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광양시가 관내 장애인들에 대한 일자리 확대 사업에 나섰습니다. 광양시는 민간 사업체에 취업이 어려운 장애인들을 위해 올해 31억 원의 예산을 들여 316명의 장애인에게 맞춤형 공공 일자리 사업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장애인 복지관 내 직업재활센터 운영을 통해 민간 기업 취업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